그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세이고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제가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데 어쨌든 제 작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이 그 주제를 좀 보면서, 그러니까 제목을 지을 때 원래는 방향 잃은 창작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같이 창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진짜 방향을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방향 잃은 창작자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서, 그럼 방향 찾는 창작자들 하다가 지금 방향 상실 창작자라고 했는데, 이런 생성형 AI 모델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창작 환경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뭐 SNS 데이터,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줄까?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시선들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비주얼라이징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작업들을 하다가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그 기계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들로 좀 넘어오게 된 게 2016년, 17년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뉴립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학회 중에 되게 큰 데가 있어요. 근데 저기서 머신러닝 for Creativity and Design이라고 하는 그 섹션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2018년도, 17년도에 제가 했던 그런 작업들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환경을 가지고 만드는 작업들이 좀 소개가 됐다고 자랑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관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이 이제 구글 아트 앤 컬처랑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한 건데요. 이거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작업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구 온난화 환경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변에서 온도가 1도, 2도씩 올라갈 때마다 우리 주변의 동식물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는가, 그러니까 몇 퍼센트의 꿀벌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웹에서 볼 수 있는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크롤링을 해서 인공지능 기술로 데이터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 모델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성형 모델과는 약간 다른 좀 분석적 모델을 많이 써서 비주얼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는 생성형 모델로 좀 넘어와서요. 뭐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를 집어 넣으면은 이미지가 나오고 사운드가 나오고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들로 좀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멀티모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는 이 데이터 도메인이 텍스트면은 텍스트가 나오고 사운드면 사운드가 나오나, 지금은 멀티모달 트랜스퍼링 모델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 도메인들이 섞일 수 있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발전된 기술들인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 제너레이티브 크리에이티비티는 예전부터 계속 왔던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작업을 했던 작가들의 어떤 한 방법이었는데요. 이 생성형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석적인, 그러니까 내가 모은 데이터라든가 내가 만든 어떤 환경을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건너뛰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사람이 내가 가진 기술이나 내가 가진 상상력만으로 좀 어려운 부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많이 쓰는 건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고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겐이라고 하는 모델로 만든 2016년도에 마이크 타이카라고, 지금은 이제 구글 그 머신 인텔리전스 팀에 있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만든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초상이라고 해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많이 이 인공지능한테 인풋으로 넣어줘요. 그러면은 반복되는 정보는 이 기계 환경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피처, 특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보가 계속 반복되면은 중요한 정보가 되고, 그 정보를 기억했다가 피처들을 모아서, 기억한 피처들, 특징들을 모아서 새로운 얼굴을 조합해내는 거죠. 저 때만 하더라도 이 생성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은 얼굴도 지금에 비해서는 많이 진짜 같진 않은데, 저는 그래도 이런 프랑켄슈타인 같은 작업들이 어쩌면 기계 환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미학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리고 이거는 그 스칼리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건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사람의 신체를 촬영을 해요. 사진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킨 후에
이 물이 떨어지는 형태를 따라서 시각적인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적인 게 그 엔비디아라고 GPU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엔비디아에서 이제 투자를 해줘서 지금도 같이 공동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저희 나라,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해외 문화는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좋은 작가들과 협업을 해서 계속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이 문화예술 쪽에도 많은 이렇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작업들을 지원해 준다는 게 조금 많이 부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생성형 AI의 진화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멀티모달 시스템과 디퓨전 모델들이 어떻게 진화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디퓨전 모델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생성과는 다르게 어떻게 얼굴을 생성해내요라고 했을 때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노이즈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 노이즈 이미지가 과연 이 노이즈가 사라지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를 예측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이즈 이미지에서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를 예측을 하는 게 이게 히토 슈타이어라고 하는 작가가 한 얘기랑 굉장히 일맥상통을 하는 게요. 프리딕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션이라고, 그러니까 이 창작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데 앞으로 예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환경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측 기반의 그러니까 창작 활동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스테이빌리티라고 하는 생성형 모델을 굉장히 대중화시킨 회사가 있어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는 모델을 작년에 런칭을 하면서 좀 많이 파급력을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좀 다른 환경보다 달랐던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노이즈 이미지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한 노이즈 이미지를 개인이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노이즈 이미지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피드라고 하거든요. 그 피드를 조정을 하게 되면 이미지의 연속성을 가져올 수가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가 생성형 모델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잘 컨트롤 못하는데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나오면서부터는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좀 바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소리가 작긴 한데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모델과 붙일 수가 있어서 작업을 같이 하긴 좋은데, 이거 사운드를 켰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 왼쪽에 있는 그 성룡이 얘기하는 그 비디오와 어떤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든 얼굴이 있거든요. 이 얼굴과 합성을 했을 때는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룡의 얼굴 표정을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상 환경 이미지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작하는데 한 2시간도 안 걸릴 정도의 속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모델들이 있죠.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기타 등등 디퓨전 모델에다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강압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정보를 더 기억하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 선인장 사진을 이미 학습된 모델에다가 강제적으로 더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얘를 기억하라고 시켜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특정한 정보들을 더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데, 이 파인 튜닝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창작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내가 만든 이미지, 내가 만든 사운드, 내가 만든 텍스트를 이미 기존에 나와 있던 인공지능 환경에 주입을 시켜서 조금 더 모델을 제 것처럼 쓸 수가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널프라고 하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널프라고 해서 스틸 이미지를 몇 개를 찍어요. 그 다음에 걔네들 연결을 시켜서 그걸 보관 작업한다고 하거든요. 그 인터폴레이션 작업을 해서 3차원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 영상을 가지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더 변화를 시켜서 텍스트를 집어넣고 사운드를 집어넣어서 변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기존에 있던 비디오에서 새로운 비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창작자들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존에는요, 제가 혼자 이런 작업을 한다고 치면은 시간도 걸리고 사람들도 더 필요할 텐데, 지금은 아이폰을 가지고 사진 몇 장 찍어서 3D 환경 만들고 3차원 환경 만들고 걔네들을 비디오를 뽑아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그 디포럼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을 써가지고 집어넣어서 저렇게 메타버스 피쉬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비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작업은 올해 초에 열린 AI 필름 페스티벌에 제출을 했던 거고요. 제출만 했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가장 히트한 밈 중에 하나입니다. 발렌시아가 해리포터라고 하는 건데요. 해리포터의 주인공들이 2030년도에 발렌시아가 러너웨이 모델에 쓴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고 어떤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만들어진 밈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 2, 3개월 전인데요. 소리 조금 키워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진짜 발렌시아가에서 프로모션을 만든 거냐 아닌 거냐 했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어떤 개인이 만든 겁니다. There is no good and evil. There is only Balenciaga. And those too weak to seek it. 그럼 이런 영상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가장 처음 먼저 하는 게 이게 제가 아까 이거 PT 고치려고 했는데 왼쪽에 보니까 제가 챗 GPT로 무슨 짓을 했는 건가가 다 기억이 남는 거예요. 뭐 기관이랑 MOU 맺는 거 저 글 이제 제가 안 쓰죠. 다 시켜가지고 쓰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어쨌든 예. 너무 부끄럽겠는데 어쨌든 간에요. 어떻게 쓰냐면은 이 그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요. 아까도 미리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프롬프트를 생성해내기 위해서 내가 2030년도 발렌시아가 러너웨이에 만약에 벨로시랩터라고 하는 이 그 공룡이 무대에 선다고 하면은 어떤 아웃핏을 입는 게 어울릴까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웃핏에 대한 내용들을 프롬프트로 이제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챗 GPT로 나온 내용들을 제가 또 튜닝을 하는 게 미드저니라든가 아니면 드림 스튜디오라든가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프롬프트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다이노시아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건 미드저니에서 이제 뽑아낸 이미지고요. 근데 문제가 얼굴 인식을 해서 말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공룡 얼굴은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 얼굴로 바꾸게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프롬프트로 2030년도에 발렌시아가 러너웨이 쓸 때 공룡들이 입는 옷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될까라고 얘기를 해서 뽑아낸 이미지들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스피치 신테시스라 그래서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학습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사를 내가 원하는 연기자의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시고니 위버 목소리로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뭐 발렌시아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를 음성을 축출을 해내고 BID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저쪽에 가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얼굴, 조금 전에 만들었던 사운드 이런 것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집어넣게 돼서 발렌시아가 밈을 또 제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리 좀 There is no dinosaurs in human. Only Balenciaga.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H&M and Balenciaga?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H&M and Balenciaga? After all, Balenciaga is the next adventure. You will soon find out some fashion is better than other humans. There is no dinosaurs in human, only Balenciaga. 발렌시아가 이런 데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이런 밈을 만들어 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가장 힙하게 가장 최신에 많이 나왔던 건 런AML이라고 하는 데서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그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젠 1, 젠 2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를 출력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라고 해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디스코드 기반으로 생성해낼 수가 있는데요. 2023년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텍스트 투 비디오, 그러니까 비디오를 만드는 해가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안타깝게도 젠2 같은 경우에는 3초짜리 영상밖에 생성을 해내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 공짜로 쓸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대신 또 사람들은 또 이거를 가지고 3초짜리를 계속 만들어낸 다음에 저렇게 연결을 해서 연속적인 영상들을 만들어내는데 한 서너 줄 정도의 텍스트만 집어넣고 뽑게 되면은 영상을 생성해내는데도 뭐 한 1분도 안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3D 뭐 그 스페셜 이펙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에서 그냥 혼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는 환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이거를 만들어서 그냥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스타에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샷이라고 하는 이 핸드폰에서 금방 뭐라고 해야 되지 에디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들을 영상들을 이 에디팅을 하고 백그라운드 음악 올려서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좀 광고를 하는 거죠. 난 이런 거 잘해요. 네, 이렇게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어서 생산성이 높아진 거는 굉장히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든 창작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직업을 2개 이상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는 시간에 어쨌든 여유 시간에 남는 시간에 이런 기술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 시대가 주는 저에게 주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창작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요. 정보의 격차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의 격차가 일어나고 있고 또 자본의 격차까지 더해져서 창작의 격차를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젠에 대한 그 젠1, 젠2 그 애플리케이션 얘기한 것처럼 그 런에이엠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저희가 쓸 수 있느냐 하면은 트위터에서 이 런에이엠엘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요라고 나면서 그 사전 신청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당연히 사전 신청을 했고요. 몇몇 지인들도 사전 신청을 했는데 젠2가 나오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제 페이북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쓸 수 없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했더니 사전 신청을 한 사람이 한해서만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오픈해 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구독형으로 바뀌어서 돈을 내면 누구나 쓸 수 있겠지만 베타 버전을 먼저 쓰려고 하면은 정보에 되게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들이 이 기술 환경에 접근이 더 빨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 미드저니 때문에 상실감을 느낀 어떤 한 3D 아티스트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고요. 본인이 굉장히 3D 아티스트로서의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회사에 갔더니 야, 너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그냥 텍스트를 쳐서 미드저니를 써라 이렇게 하니까 평생 이미지 작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글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내가 만든 결과물과 옆에 만든 사람이 똑같은 걸 만들어내고 있구나. 지금까지 나는 뭐하고 살았던 것인가라고 이런 어떤 자괴감이 드는 거죠. 이게 창작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슈 중에 하나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가치 체계가 이 기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새로운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존의 가치 체계의 흔들림에 굉장히 상처받는 영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격차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의 격차인데요. 이런 서비스들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짜로 쓰게 해주고 본인들의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여러분들이 모든 창작자들이 고사양의 GPU를 갖고 있는 컴퓨터를 집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GPU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을 쓰고 있고 또 이게 콜앱도 되게 웃긴 게 뭔가 결제를 해서 유닛을 사놓잖아요. 나 GPU 얼마 정도 쓸 거야. 3개월 동안에 안 쓰면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내고 샀는데 또 얼마 동안 안 쓴다고 또 지워버리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각종 구독 서비스 구독해가지고서는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이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 돈이 더 들어가는 게 또 싫어서 적당한 선에서 만들다가 이 정도면 잘 만들었어 그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이 자본의 제약 때문에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창작의 격차, 인공지능이 만들어온 격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정보와 활용 사례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학교도 아니고요, 뭐 친구도 아니고요. 진짜 SNS와 이 일들을 잘하는 사람의 커뮤니티인데 커뮤니티의 특징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커뮤니티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작업하는 친구들이 작년까지는 밀업 행사를 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를 공유를 했는데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행사를 준비하는 2, 3주 동안에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오래된 정보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은 동시대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온 정보가 가장 빠른 정보고 가장 중요한 정보여서 어제까지 중요했던 정보가 더 이상 정보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최신의 정보, 가장 최근의 활용 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은 커뮤니티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네, 지난주에 나왔죠. 이 구글 I/O에서 그 페네키랑
뮤직이랑 버트랑 그다음 뮤직 LM을 사용을 해서 발표하는 공연하는 영상인데요. 지금 앞에 있는 가수가 얘기하는 대로 뒤에 영상이 만들어지는 저 환경을 공연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제가 오늘 이거 발표하면서 제 친구한테 나 그 구글 I.O.에서 했던 그 공연 보여주려고 프리쇼 보여주려고 했더니 야 그거 이미 2주나 지났어. 누가 관심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같은 동시대성을 갖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정보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고 있는 거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생성형 AI와 창작자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스스로를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스스로를 학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어쨌든 나와 있는 시중에 풀리는 기술들을 빠르게 실험을 해서 자기화 시켜야 되고요. 그 기술들을 모아서 어떻게 연결해서, 왜냐하면 하나의 서비스로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서비스들 몇 개를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자기만의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정보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 관리죠. 이 구독 서비스를 그냥 무한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서비스들을 구독하고 구독하고 취소하고 베타 테스트에 최대한 참가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에 적합한 창작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런 새로운 가치들이 있죠. 기존에 20년 동안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한테 갑자기 그림 그리는 거 아무 소용 없고요, 이제부터는 텍스트를 쓰세요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존에 존재했던 가치가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게 또 다른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도 저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런 환경에 스스로를 적용시키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서 조금 더 이 창작 환경이 주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혜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활용해서 나의 창작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그래서 내가 하나의 직업이 아닌 여러 개의 직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